안녕하세요.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시의 정말 놀라운 건축물인데요. 처음에 이제 컴퓨터 그래픽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져진 아파트더라고요. 위치 한번 볼게요. 대만의 타이베이 시청역이랑 양천역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쭉 찾아갔는데 여기 있네요. CPC 빌딩 바로 여기입니다. 로드뷰로 한번 봐볼까요? 바로 이 건물이죠. 실제로 이렇게 젖었더라고요. 우리가 관광을 한다 그러면 뭐 식도락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그쪽에 역사적인 유적지나 아니면 유물, 건축물들을 보러 많이 다니는데요. 여기 명소가 될 것 같아요. 상당하네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이네요. 국제 현상 설계, 이제 국제 건배에서 당선이 돼서 준공까지 11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설계와 시공을 한 거죠. 건축물이 상당히 디테일도 좋고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형태적으로도 다양하게 변화 있게 모습을 보여주고요. 굉장히 이쪽 뷰는 역동적이네요. 마치 건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디테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요. 되게 훌륭하더라고요. 이런 곡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처리가 되어 있고, 이 건축물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살짝 좀 알아볼게요. 새로운 건축 공법들도 등장하는데요. 간략하게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중앙에 보이는 이제 코아 부분, 여기가 이제 코아를 먼저 이렇게 건설을 하는 거죠. 이 코아는 보시면 외부에 이렇게 사선으로 쭉쭉쭉 가 있는데 이게 바로 구조체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엑소스켈레톤 위드 빅 오프닝 해갖고 이쪽이 이제 외부 골격을 이용한 뼈대인 거죠. 중심을 단단히 잡고 있고요. 트러스 구조로 위에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구조체를 형성합니다. 이걸 이제 트러스 시스템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이 트러스 시스템에 이 기둥을 매다른 겁니다. 행인 구조인 거죠. 여기 스파이럴 메가 컬럼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사선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 기둥을 매단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둥은 압축제로 이제 위에서 하중을 눌러서 그걸 받쳐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매달린 구조입니다. 이게 매달린 기둥이에요. 밑으로 하중이 전달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인장력으로 이거를 잡고 있는 거죠. 그런 후에 두 개 층을 하나로 묶어서 트러스 구조로 층을 형성합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매달린 이 기둥 쪽 구조체와 결합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비렌딜 빔이라고 하는데 이제 트러스 구조, 보통 토목 쪽 교량 쪽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층을 묶어서 이렇게 쭉쭉쭉 틀어지면서 사선으로 가 있던 이 스파이럴 컬럼에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런 후에 캔틸레버링 스트럭처 이렇게 돼 있는데 캔틸레버 스트럭처가 뭐냐면 아까 그 트러스 구조에다가 이렇게 내민 구조, 옆으로 이제 쭉 내민 거예요. 밑에서 받쳐주는 게 없이 확장을 시켜준 겁니다. 바깥으로. 그래서 층층층 계속 틀어지게끔, 그래서 층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건축물이 이거예요. 와, 대단하네요. 그런 후에 이제 보시는 이 외관 부분 쪽, 여기는 이제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 거죠. 여기 파사드가 이제 마블로 돼 있다라는 거죠. 화이트 마블. 이 그린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제 조금씩 셋백된 이 부분이 다 정원이 돼서 위에까지 쭉 올라가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지어져 있죠. 대단하네요. 일단 이런 구조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평면상에서도 기둥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자유롭게 평면이 구성되겠죠. 굉장히 넓은 공간도 연출되고요. 게다가 이쪽에 이제 조금 찾아보니까 이 슬라브를 이중 슬라브 구조로 해서 그 설비가 아래층과 간섭이 없게끔 했습니다. 그 이중 슬라브가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면이라고 하면 이 슬라브가 이렇게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건물은 슬라브를 이렇게 두 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의 공간이 바로 설비 배관들이 지나가는 이제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층의 배관이 뚫고 내려와서 아래층의 천장 속에 숨어서 이제 배관들이 움직이니까 그에 대한 소음이나 간섭이 생기는데 여기는 이제 이중 슬라브를 아예 해서 간섭이 없고 층간 소음도 없게 되겠죠. 이 정도 디자인을 해서 돈을 들이는데 이중 슬라브는 해줘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이중 나선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서 보시면 여기 컨셉도 DNA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 DNA인 거죠. 윗면을 보면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적 볼륨감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뭐 X자, 뭐 V자 이렇게 변하는 거죠. 두 개가 이제 이중 나선 구조로 돼 있으니까요. 뭐 O자 형태도 있고요. 여기는 좀 뚱뚱해 보이네요. 뭐 이렇게 A자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매스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는 그런 컨셉도 갖고 갑니다. 그 단면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가 좀 독특하게 돼 있죠. 이 중앙에 그 메인 코어 구조로 돼 있는 여기를 좀 보시면 확대해서 볼게요. 이 자동차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각 세대 앞까지 이제 자동차가 다 갈 수가 있어요. 상당히 럭셔리하네요. 이거는 엄청나지 않나요? 평면을 좀 살펴볼까요? 단위 세대 이제 평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 여기 턴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자동차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단 자동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회전을 할 수 있는 턴테이블 위에서 회전한 다음에 요 양옆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주차를 뭐 양옆에 안 하면 그대로 둬도 되고요. 또 자동차를 이제 출고할 때는 여기 또 다시 180도 돌려서 이렇게 진입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승용 승강기,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기고요. 여기 승강기 홀이 되겠죠. 그냥 언뜻 봐도 기둥이나 벽이나 이런 구조체가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서 구조체는 이게 바로 이제 구조체입니다. 강력하게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단단한 코어 구조.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거의 구조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평면도 구성하고 그냥 언뜻 봐도 이 넓은 공간에 뭐 구조체가 안 보이니까 굉장히 시원하겠죠. 이 평면 잠깐 읽어볼 건데요. 이런 식의 이제 조금 큰 단위 세대 평면 같은 경우에는 뭐 길찾기 방법이 아니고 좀 그룹핑해서 보는 방법으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완벽하게 공용의 이제 홀이니까 이쪽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입구 쪽에 이제 워킹 크로젯이 있고 여기가 다 이제 퍼블릭 공간이에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각각 방들이 하나, 둘, 그리고 나머지가 이게 마스터존입니다. 마스터존이 어마무지하게 큽니다. 좀 들어가서 볼까요? 물 쓰는 공간부터 좀 볼게요. 이제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거실로 진입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그맣게 문이 있어요. 여기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넘어가면 여기가 세탁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랑 이제 연결된 곳에 드라이 키친이라 그래갖고 여기서 메인 요리가 된 것들이 이쪽에 와서 이제 다이닝 공간 쪽으로 이제 뿌려지는 그런 공간인 거죠. 이 주방에 공간들도 상당히 럭셔리하게 돼 있네요. 다이닝도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여기 다이닝 룸이 있고 여기 센터링 다이닝 룸이라 그래갖고 손님들이 오거나 만찬을 하거나 그럴 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이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이제 리빙룸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쪽이 바로 이제 메이드룸, 가정부 방인 거죠. 이 정도 되는 집을 유지하고 꾸려가려면 가정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정부가 쓰는 이제 화장실, 그리고 이쪽 공간 이제 패밀리룸 이렇게 돼 있고요. 같이 이제 묶여 있는 것 같아요. 패밀리룸이랑. 그래서 공용의 이제 화장실 이렇게 돼 있네요. 방 쪽으로 가볼까요?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방은 3개밖에 안 돼요. 이쪽에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침실 공간 있고, 크로젯, 드레스 공간이죠. 드레스룸. 그 다음에 이제 베스룸 이렇게 돼 있네요. 베스룸이 거의 그냥 방만 합니다. 요 밑에도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양계문을 밀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마스터존이죠. 양쪽으로 이제 드레스룸이 위치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가운데가 바로 이제 거실 공간이 되겠죠. 마스터존의 거실. 그 다음에 베드룸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베스룸 이렇게 해서 조닝이 돼 있네요. 베스룸 잠깐 좀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 욕조가 돼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변기는 이렇게 2개,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샤워실이겠네요. 여기는 이제 세수볼 2개 딱 나서 파우더 공간도 되고요. 상당합니다. 언뜻 이 화장실의 변기 크기로 가늠해 봐도 상당히 큰 공간인 걸 알 수 있죠. 그래 놓고 이제 외부는 다 이제 발코니 공간이 되는 거예요. 조경도 이렇게 다 계획을 해놓고요. 발코니도 막혀있지 않고 기둥이나 구조체가 없으니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책을 굳이 밖에 안 나가서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넓네요.
이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이 조경들도 상당히 잘 해놨어요. 조경도 따로 디자이너가 있어서 디자인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계획들이 상당히 돈을 많이 들인 계획인 거죠. 이렇게 벤치 같은 것도 있네요. 개인 발코니에 이제 조경 시설에 같이 묶어서 벤치도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평면 타입이 몇 개가 있는데 살펴볼까요? 두 번째 타입을 보면 크게 단위 세대에서 여기가 이제 퍼블릭 존이 되겠고 이쪽이 프라이빗 존이 되겠네요. 그래서 침실들은 다 이쪽 아래쪽에 위치를 시키고 거실, 주방, 기타 등등은 다 위쪽에 이제 조닝을 해놨어요. 묶어놨죠. 여기도 주방 쪽 살펴볼게요. 주방 쪽 시스템은 비슷합니다. 여기 메이드룸 있고요. 여기 가정부방이죠. 여기 가정부방이 먹방이네요. 창이 없어요. 슬프네요. 그리고 메인 주방, 여기는 세탁실이네요. 나가면 드라이 키친이 있고 다이닝, 그다음에 센터링 다이닝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여기는 구성이. 그리고 리빙룸이 상당히 넓게 돼 있고요. 특이하게 여기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이거 그랜드 피아노인데 이거 주는 건가요? 여기 이쪽은 이제 워크인 클로젯이라 그래서 어떤 용도냐면 주로 이제 외투, 우비, 우산이나 이렇게 외부에 나갈 때 필요한 것들 굳이 이제 방까지 안 끌고 들어오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벗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도 외투들을 여기다 이제 쭉 놓고 여기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제 가운데 이제 패밀리룸 따로 이렇게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스터존, 룸 이렇게 큰데 방이 3개예요. 마스터존만 좀 볼까요? 이 드레스룸 상당히 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거실 개념, 그다음에 침실 이렇게가 화장실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은데 전에 거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겁니다. 욕조 있고 세숫볼 2개 있고 변기 2개 이렇게 돼 있네요. 요 위에 있는 요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이에요. 거실 쪽에 손님들이 오거나 이랬을 때 쓰는 화장실이죠. 이 침실 구성을 보면 침실 구성은 심플한 편입니다. 베드룸 있고 이쪽에 옷장,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변기, 세숫볼, 욕조, 샤워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쪽 방도 구성은 유사합니다. 여기도 동일하니까 바깥으로 이제 발코니가 광대합니다. 산책로예요. 그리고 요건 이제 다른 타입의 이제 평면인데요. 이것도 이제 크게 묶어서 한번 볼게요. 공용 공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런 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앞선 2개보다 들어오자마자 그냥 끝까지 다 열려 있는 공용의 공간. 거실부터 식당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이 공간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커다란 어떤 홀에 진입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위아래로 조금 프라이빗한 공간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방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이 다이닝에 조닝되어 있겠죠? 여기 보면 이제 메이드룸, 여기도 메이드룸이 창이 없습니다. 먹방입니다. 이제 메이드 베스룸, 그다음에 여기가 세탁실, 메인 주방이 여기에 있고요. 메인 주방에서 나가면 여기가 이제 드라이 키친이라고 돼 있고 다이닝, 센터링 다이닝 이렇게 돼 있네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이제 마스터존이에요. 워낙에 넓으니까 굳이 위계를 잡아가지 않아도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들이 오거나 누가 왔을 때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겠죠. 저 깊숙이 있으면 사실은 너무 넓어서 누가 와도 잘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 이제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마스터존 구성 좀 볼까요? 들어오면 이제 둘러서 이렇게 옷장이 다 돼 있습니다. 베드룸 돼 있고 여기도 옷장이네요. 여기는 따로 이제 마스터룸에 거실 공간은 없어요. 마스터 화장실을 좀 확인해 볼까요? 들어오면 이제 욕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세숫볼, 여기가 샤워실, 변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공간은 뭔가요? 여기는 약간 드라이한 공간으로 좀 구성을 해서 바깥과 연계될 수 있는 공간인가요? 글쎄요, 여긴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활용이 될지.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이 2개예요. 그리고 일반 침실이 여기 이렇게 하나 구성되어 있고 이 아래쪽 마스터룸에는 이제 여기 마스터룸의 거실, 리빙룸이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위에는 이제 펑셔널 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그런 룸인가요? 전체 구성은 워낙에 넓은 면적을 갖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없죠. 그냥 넓으면 넓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선 두 개보다 기둥이 없는 장스판이라고 하는데 무주 공간이라 그래요. 기둥이 없는 공간. 그거를 좀 잘 살린 느낌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이런 평면을 저도 이제 자주 접해보진 않아서 각각의 공간들의 쓰임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깊이 있게 좀 잘 모르겠습니다. 요런 공간도 그렇고요. 요런 공간도 그렇겠죠. 이런 공간은 쓰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다음 평면은 이게 두 유닛이 이제 붙은 겁니다. 여기 한 유닛, 그 다음에 여기 한 유닛. 좀 면적이 반 정도 되겠죠. 앞선 평면보다요. 평면 좀 간단하게 볼게요. 이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쪽이 바로 들어오자마자 세탁 공간이네요. 세탁실인 거죠. 그리고 세탁실에서 들어가면 여기가 메인 주방. 여기까지 주방으로 쓰이겠네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드라이 키친, 다이닝. 이렇게 돼 있고요. 리빙룸. 쪽 출입구 쭉 밀고 들어오면 이쪽에 홀 개념의 공간이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워킹 클로젯이 있고요. 침실 하나, 요 침실에서 쓰이는 화장실. 두 번째 침실 있고요. 두 번째 침실에서 쓰는 화장실. 여기도 메이드룸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도 먹방이네요. 아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나머지가 이제 마스터 공간입니다. 마스터 공간 좀 크게 놓고 좀 볼게요. 마스터 공간에 진입하면 바로 이제 여기 마스터룸에 거실 공간이 있고요. 이쪽이 드레스룸, 침실, 베스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베스룸 구성은 심플합니다. 변기 있고 세숫볼 2개에 욕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샤워 부스가 따로 안 돼 있네요. 여긴 조금 아쉬운데요. 그러네요. 없네요. 못 찾겠네요. 네, 이 건축물의 가장 강조되었던 컨셉이 바로 친환경이에요. 보시면 이제 빗물, 우수에 대한 리사이클링, 우수 재활용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일사에 대한 에너지, 태양광, 아니면 태양열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환기라든가 통풍 이런 시스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더라고요. 지하 부분도 보면 지하 깊숙이까지 이렇게 썬큰 공간을 두고 채광이나 환기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표시죠.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이고 이런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건축물인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과한 소비를 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이네요. 층마다 이렇게 자동차가 자기 집 현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이거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을 지어지는 이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짓는 건축물보다 상당히 많은 건축 자재나 비용이 들었을 것이고 총 탄소 배출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은 소비가 여기에 이루어져 있을 건데 이렇게 녹지를 많이 만들고 통풍 환기를 한다 그래서 꼭 친환경이 되는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대만에 있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미래 도시에서 본 듯한 그런 건축물 같이 느껴지고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고급 주택이나 고급 주상복합들의 평면 설계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런 수준을 좀 많이 뛰어넘는 그 이상의 어떤 평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물 외관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시스템도 그렇고요. 차량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현관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놀랍고요. 대단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